3,370만 명,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털렸습니다. 쿠팡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출이 5개월 동안 진행됐다는 점이고, 그 사이 쿠팡은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해킹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박대준 쿠팡 대표가 어제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유출됐고 새벽에 모르는 결제가 빠져나가거나 피싱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쿠팡 사건의 전말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막는 방법까지 8분 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쿠팡 유출 사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퇴사자에게 발급했던 시스템 접근 토큰이 회수되지 않았고, 이 토큰은 디지털 열쇠 같은 겁니다. 이 열쇠로 해외 IP에서 대량 조회가 시작됐고 11월까지 5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쿠팡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이 3,370만 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탈퇴한 회원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점이고, 법으로는 탈퇴자 정보를 따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 쿠팡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출이 진행되던 지난 10월 28일, 쿠팡은 이용약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었습니다. 공지 기간은 7일뿐이었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30일 전 공지가 원칙이지만 쿠팡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11월 5일 변경된 약관이 적용되면서 쿠팡은 해킹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유출 사실이 공개되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 연속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은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제 박대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최고 관리 책임자가 임시 대표로 선임됐고 미국 본사 임원이 한국 대표를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새벽 시간에 누가 내 계정으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일이 발생했고 내가 모르는 주소로 택배가 주문되기도 했습니다. 쿠팡을 사칭한 피싱 문자도 오고 있으며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링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주소 정보가 유출되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려 외부인이 출입하는 사례도 보고됐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서 자동 결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정보 털림이 아니고 내 일상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내 정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쿠팡 유출 후 즉시 해야 할 행동과 앞으로 이런 일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매일 중요한 생활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단순히 토큰 하나 회수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IT 기업의 보안 문화 자체가 부실합니다. 국내 기업의 보안 투자 비율은 평균 6.29%이고 이는 해외 평균 11%의 절반 수준입니다. 보안은 당장 매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빠른 성장과 편의성이 최우선이며 보안은 사고 나면 그때 대응하는 식입니다. 둘째, 쿠팡의 특수한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고 한국 법인은 사실상 지사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미국에서 이뤄지며 한국 대표의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 대표가 사임하고 미국 본사 임원이 직접 대표를 맡게 된 겁니다. 셋째, 한국의 법 집행력이 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있지만 처벌이 약하고 최대 과징금이 매출의 3%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수준입니다. 쿠팡 같은 대기업에게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유럽은 전 세계 매출의 4%의 실제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입니다. 미국은 집단 소송으로 수조 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 정도 처벌이 있어야 기업이 보안에 투자합니다. 넷째, 소비자 권리가 약합니다. 한국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소비자가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집단 소송도 어려우며 실제 배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정부 대응이 너무 늦습니다. 쿠팡 유출은 5개월 동안 진행됐고 발견된 건 나중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고하기를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유럽은 72시간 내 신고 의무가 있고 어기면 바로 과징금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알아볼까요? 쿠팡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틀 연속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변경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쿠팡의 면책 조항이 약관 규제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향후 법 개정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 해결은 멀어 보입니다. 대표가 사임하고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고 과징금을 물려도 쿠팡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실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볼까요? 쿠팡을 이용했거나 탈퇴했던 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쿠팡 앱에서 로그인 기록과 주문 내역을 확인하시고 키사에서 털린 내 정보 찾기에서도 확인하세요. 둘째,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쿠팡과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모든 사이트를 변경하시고 특히 은행, 카드, 포털은 반드시 바꾸세요. 셋째, 2단계 인증을 설정하세요. 네이버, 카카오, 은행 앱 모두 2단계 인증을 켜시면 계정 탈취를 99%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결제 알림을 켜두세요. 즉시 알림을 설정하시고 새벽에 알림이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다섯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주소가 유출됐기 때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째, 피싱 문자를 조심하세요. 쿠팡 사칭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공식 앱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일곱째,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대응하세요. 카드사에 즉시 전화하시고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시면 추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키사 118에 신고하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상담과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만드시고 원패스워드나 비트워든 같은 비밀번호 관리 앱을 사용하면 복잡하게 만들어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사용 안 하는 오래된 계정을 정리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세요. 약관 변경 공지를 꼭 읽으셔야 하고 특히 면책 조항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은 중요합니다.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쿠팡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사임했지만 여러분의 정보는 이미 유출됐고 지금도 거래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비밀번호를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켜고 내 정보를 정리하면 위험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생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매일 더 안전한 삶을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